안녕하세요. 감성 채널 CN수필의 봉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수동 화백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른 동화책 토닥토닥 그림 편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인터넷에 굉장히 떠도는 그러한 글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글이 모두 그 이수동 화백님의 글이었다는 사실은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그레도라는 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행이라는 시입니다. 그레도라는 섬은 상황이 이렇게 안 좋지만 그래도 너는 그렇지 않잖아. 그래도 뭐 너는 환경이 좋잖아. 그래도 너는 친구가 있잖아. 가족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 좀 힘든 가운데 어떤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러한 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간단하게 그 차례부터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4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4단락 중에서 첫 번째 마음 내려놓기, 두 번째 설렘이 나를 부르네, 세 번째 한 자락 쉬어가기, 네 번째 당신의 인생에게, 이렇게 4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마음 내려놓기의 작은 제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나는 당신의 의자입니다. 그래도 달빛만으로 충분합니다. 어서 오시게. 그녀에게 한 곡, 높은 사랑, 포도나무를 베어라. 그녀의 바다, 그녀가 온다. 그녀의 꿈, 동행, 돛배 타고 내려오다. 슬퍼도 상처받지 말고 즐거워도 방탕하지 마라. 좀 약간 꼰대 같은 그런 글입니다. 늘 봄사랑, 모정, 꿈꾸는 마을. 두 번째 장으로 가서 설렘이 나를 부르네. 작은 제목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부인 노란 손수건 꽃바람, 내 사랑을 전해다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꽃마중, 사랑가, 어화둥둥 내 사랑, 지독한 사랑, 사랑꽃 피우다, 당신이 잠든 사이, 한여름밤, 이야기가 꽃이 되고 꽃은 달이 되다, 구름이 멋진 어느 날, 고맙습니다. 그대 사랑합니다. 세 번째 장 한 자락 쉬어가기. 나들이 산들바람 나는 꽃이랍니다. 별이 쏟아진다. 기다리다 잠이 들다. 화분 대신 붓이다. 비오는 날의 화가 사랑 번지다. 꿈으로 가다. 남자 즐거운 기가. 좋은 술이 생겼다. 최부장 바로 출근하다. 잘 먹고 잘 살자. 날마다 자라는 금나무. 고맙습니다. 나비의 꿈. 네 번째 장 당신의 인생에게. 작은 제목, 꿈을 삼다, 꿈을 심다, 추일, 작은 것이 모여서 선유, 유의제강,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유의제강.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운 게 강한 걸 이긴다,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텔레비전을 버려야겠다. 이 세상 두 부류, 시인의 마을, 이등으로 살아남기, 밤바다, 꽃밭, 장미꽃 한 다발, 7월 7일 꽃 피고 기다리다. 꽃 피워놓고 기다리다. 이렇게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래도라는 글과 그 다음에 동행이라는 시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라는 글을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돌아다니는 그러한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그레도란 섬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어도만큼이나 신비한 섬입니다. 미칠 듯이 괴로울 때, 한없이 슬플 때, 증오와 좌절이 온몸을 휘감을 때,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빛을 내며 나타내는 섬. 그게 그레도입니다. 섬 곳곳에는 그래도 너는 멋진 사람이야. 그래도 너는 건강하잖아. 그래도 너에겐 가족과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단다.
그런 격려문들이 나붙어 있습니다. 그래도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한 어떤 위로와 용서의 섬입니다. 당신의 그래도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글은 동행이라는 짤막한 시인데요. 이 시는 아마 프로포즈로 사용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들의 글들입니다. 좀 약간의 감동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러한 시를 갖다가 누군가로부터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설렐 것 같습니다. 뭐 저야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 전에 이제 요 시를 좀 잠깐 읽어줬어요. 읽어줬는데 뭐 옛날처럼 감동 없더라고요. 자, 동행.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이면 10번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프로포즈로 쓰기 딱 좋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중간중간에 그 자기의 이야기를 좀 쓰고 있는데요. 우리 화백님이 어떻게 그 화가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돈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윤택하지 않은 살림이었기에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림이야 종이야 연필, 물감만 있으면 됐으니까 그저 잘하는 것이 있어 감사했고 그릴 수 있어 좋았다. 특별히 무언가를 더 바라지도 않았다. 초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 중에 그림께나 그린다는 아이가 있었다. 공부도 곧잘 했기에 부모는 아이가 판사가 되기를 바랬다. 결국 그 아이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 그 친구는 좀 산다고 하는 집안의 아들이었고 당시 화가는 직업축에도 끼지 못하는 버리는 카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에 비해 공부시킬 여력이 많지 않았던 내 부모님은 그저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좋게 봐주셨고 나를 알게 모르게 화가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얼마나 행운인가. 영남대학교 미대에 4학년 장학생으로 붙고 나서는 4년간 장학생이죠. 붙고 나서는 잠시 고민했다.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당시 서울에서 꽤 유명한 미술학원이 2달 학원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이었다. 주저주저 아버지께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한량처럼 낭만을 따라 사시는 아버지에게 그런 돈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렇게 수순대로 학교에 입학했고 무사히 졸업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서울에 가지 못한 대신에 드넓은 캠퍼스에서 없어도 기죽지 않을 배포를 배웠다는 점이다. 이 또한 얼마나 행운인가. 그렇게 꿈같은 오늘에 이르렀다. 얻으려면 버려야 한다는데 버릴 것도 없이 저절로 그렇게 된 나는 정말 행운하다.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백님의 책은 요즘같이 이렇게 바쁜 세상에 그 글과 그림이 이렇게 쉽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파고들기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책은 읽을수록 기분이 좋고요. 그림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맑아지고 뭐 닦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의 책입니다. 꼭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화백님의 책은 계속 나올 때마다 저는 꼭 사고 싶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림 자체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마
그림을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실이나 방에 좀 하나 정도는 좀 걸어놓고 볼 때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토닥토닥 그림 편지 이 책의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자유로울 것 임경선 에세이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사연이 있을 때에는 항상 책 앞에다가 어떤 뭐 내용들을 좀 쓰는데요. 이때 아마 원주에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단계동의 송악순대에서 땡땡땡 차장과 막걸리를 먹었네요. 막걸리를 마시고 AK 백화점 너머에 있는 북스타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자유롭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써 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을 좀 잠깐 칼과 포크를 들고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름대로 요 글에다가 좀 이렇게 밑줄도 좀 쳤네요. 열심히 읽었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성 채널 시앤수필의 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